볼입니다. 15일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승리한 나폴리, 레인저스의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A조에서 유일한 2승을 달렸고요. 챔피언스리그 A조 조 단독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현재로서 16강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조에는 리버풀도 있고 아약스도 있어서 뭐 잘 해봐야 조 2위를 놓고 아약스와 경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조 1위를 충분히 노릴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모든 대회 통틀어서 시즌 무패 6승 2무를 달리고 있는 게 나폴리의 순조로운 시즌 성적인데요. 자, 이번 레인저스전에서도 김민재 풀타임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8경기 중에서 다 한 경기만 빠지고 다 풀타임 뛰고 있죠. 김민재에게는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갔는데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어요. 파트너 아미르 라흐마니와 함께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고 팀의 무실점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점이 팀 내 최고점 중에 한 명이에요. 3골이나 터진 경기인데 득점자도 많고 어시스트한 선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득점자와 평점이 똑같은 센터백이 있다? 있다. 그게 김민재다. 그렇다면 김민재에게 평점을 높게 준 매체부터 오늘은 김민재의 평점이 어땠는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7점을 줬는데요. 7점은 이 경기 나폴리 선수가 받은 최고 점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식 평점은 약간 짜요. 진짜 경기를 씹어먹은 선수가 있어야 8점 이상이 나오고 보통은 7점 정도면 승리팀에서 잘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평점 정도 됩니다. 김민재 그중 하나예요. 김민재, 앙기사, 크바라치엘리아, 폴리타노,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까지 5명이 7점을 받았네요. 그 뒤로 이제 6.5 라인에 우리로서는 로보트카지만 은돔벨레가 있는 게 눈에 띄죠. 은돔벨레가 이날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여러 매체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첫 어시스트에 가까운 굉장히 결정적인 패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4.5에 그친 게 이 매치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 보죠. 김민재가 플레이에 관여할 때는 매번 타이밍이 적절했고 깔끔했다. 모렐로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불쌍한 콜롬비아 선수는 공을 잘 잡지도 못했다. 극찬이죠. 모렐로스는 레인저스의 간판 스트라이커고 사실 이날 레인저스 공격의 중심이고 전술적 핵이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김민재가 완벽하게 제어했다는 평가. 센터백으로서는 사실 이만큼 기분 좋은 평가가 없겠죠. 김민재 선수도 상대 수비로서 상대 공격수를 완벽하게 막아냈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고 말한 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모렐로스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모렐로스는 두 팀 통틀어서 하위권인 5점을 받았습니다. 모렐로스는 뭐 경기 시작 몇 분 만에 선제골 기회를 잡았지만 넣지 못했다. 그리고 김민재가 모렐로스가 공을 잡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모렐로스에 대한 평가에조차 김민재가 등장을 합니다. 씹어먹은 거죠. 잡아먹은 겁니다. 다음 지역지인 투토 나폴리의 평가입니다. 투토 나폴리 역시 김민재에게 7점을 줬는데 여기는 좀 인플레예요. 라흐마니, 김민재, 앙게사,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은돔벨레, 폴리타노, 시메오네, 라스파도리, 크바라치엘리아까지 10명이 교체 포함해서 10명이 7점을 받았기 때문에 평점 퍼주기, 평점 인플레를 좀 감안해야겠지만 김민재가 아무튼 7점 라인에 들었고요. 다만 이제 평가가 극찬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경험 많고 국제적인 톱 수준의 선수다. 버팔로, 모렐로스 별명이죠. 버팔로 모렐로스를 지워버렸다. 몇몇 장면에서는 김민재의 우위가 명확했다. 공중볼을 다 따냈다. 레인저스의 성공적인 공격은 거의 없었다. 일 몬스트로라는 별명이 이토록 적합할 수가 없다. 기분 좋은 평가입니다. 모렐로스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키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다부지고 막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라서 또 성격도 좀 불같고요. 별명이 버팔로거든요. 하지만 몬스트로가 버팔로를 지운 그런 경기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칼초나폴리 24 또 다른 지역지 평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김민재에게 7점을 줬는데 김민재 위에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팔레티 감독입니다. 자, 이탈리아 매체들은 감독한테도 평점을 주죠. 스팔레티 감독의 후반 교체 카드들이 다 먹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에 대한 고평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선수 중에서는 김민재가 앙기사 그리고 폴리타노와 더불어서 단 3명뿐인 7점 라인에 들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도 거의 최고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 역시 뭐 감독을 제외하면 최고 평점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김민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역시 모렐로스를 잡아먹었다, 제압했다는 게 강조가 됩니다. 모렐로스는 별명처럼 버팔로 같은 선수지만 김민재는 그러거나 말거나 싸워 이겼다. 첫 번째 상황만 빼면 벽이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벽이었어요. 앞에서는 뭐 몬스터, 뒤에서는 벽, 뭐 온갖 수식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센터백한테 가장 기분 좋은 그런 수식어들이죠.
다음으로 메이저 매체 분홍색 신문으로 유명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김민재는 7점이에요. 김민재 위에 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폴리타노, 이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준 윙어 폴리타노가 7.5를 받았고요. 그 뒤로 김민재가 알렉스 베레트 골키퍼, 그리고 윙어 크바라첼리아, 세컨드 스트라이커 라스파도리, 또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 7점을 받았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총평은요. 피지컬, 헤딩, 발밑, 무엇도 빠지는 게 없다. 사람도 막고 공의 궤적도 다 막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완벽한 수비수에 가깝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이런 식의 평가가 정말 다 잘할 때 나오는 평가잖아요. 김민재의 경기력이 완벽에 가까웠다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 라흐마니는 모렐로스를 놓친 장면을 지적받으면서 김민재보다는 좀 낮은 6점에 그쳤다는 점도 상당히 좀 대비를 이루네요. 다음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뭐 촌평 없이 평점만 달랑 내놓는 그런 곳이죠. 김민재는 6.5점입니다. 이건 역시 팀 내에서 공동 3위권인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 위에 7을 받은 선수 2명 있어요. 메레트 골키퍼, 그다음 폴리타노 2명이 7입니다. 그 아래로 6.5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하위권인 선수들이 라흐마니 센터백, 김민재와 달리 라흐마니는 좀 낮게 평가받은 매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또 크바라첼리아가 5.5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네요. 이날은 이렇게 파괴력이 다른 경기들보다 좀 부족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뚜또 메르카토 웹입니다. 뚜또 메르카토 웹은 김민재에게 6.5를 줬는데요. 여기서는 스팔레티 감독이 8점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아래 7에 로브트카, 폴리타노, 크바라첼리아가 있고, 김민재는 이제 팀 내 감독 포함한 5위 그룹인 6.5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터프한 경기였고 그게 바로 김민재를 위한 경기다. 이날 굉장히 양팀은 아니죠. 파울이 좀 많고 특히 레인저스 쪽에 경고가 많아서 경고 누적 퇴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격렬한 경기, 속도가 빠른 경기였어요. 양팀 서로 미스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뭐 공이 흐르면은 몸으로 가서 부딪혀야 되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런 경기일수록 김민재의 빠른 발과 빠른 판단, 강인한 신체가 돋보인다라는 평가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반칙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조차 늘 이득을 따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게 맞는 방향이었다. 처음 봤을 때보다 갈수록 더 쿨리발리와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판단력을 높이 샀네요. 반칙의 여지가 있을 상황에서조차 뭐 좀 안전한 플레이보다는 극한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쿨리발리와 비슷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영리하다는 거죠. 네. 앞선 매체에서는 뭐 피지컬, 뭐 기술, 이번엔 영리함,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대체로 살펴봤고요. 자, 눈에 띄는 건 어느 한 매체의 평가가 튀어서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고루 높다는 게 눈에 띕니다. 자, 김민재 점수가 단 한 매체도 낮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흐뭇해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나폴리가 분명 경기 절반 정도 고전했어요. 뭐 후반 한 10분 정도의 퇴장이 나오고 그 뒤에 페널티킥으로 나폴리가 골을 넣기 전까지는 사실 레인저스가 불안불안하면서도 나폴리 공격을 잘 막고 또 제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고전한 구간을 감안할 때는 각 매체의 시각에 따라서 낮은 점수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엘린스키는 어시스트에 가까운 패스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스포르트로부터 4.5를 받았죠. 안기사는 쐐기골 어시스트를 했는데도 가제타로부터 5.5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흐마니, 김민재와 비슷한 평점을 준 매체들도 있지만 스카이스포츠 5.5, 크바라첼리아 역시 스카이스포츠에서 5.5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민재는 빠지는 데가 없었다. 모든 매체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스팔레티, 폴리타노, 김민재 정도가 이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3명으로 꼽힐 만한 경기입니다. 선수 운용을 잘하고 용병술이 좋았던 스팔레티, 공격에서 가장 좋은 마무리 능력과 상대를 흔드는 능력을 보여준 폴리타노, 그리고 수비에는 김민재, 셋이 해먹은 경기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평가였고요. 실제 경기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고 평가에서도 계속 등장했던 그 버팔로 모렐로스 선수를 잘 제압을 해냈죠. 김민재 선수는 상대가 조직적으로 잘 짜인 공격을 할 때, 리버풀 같은 경우 그때 잘 막았고, 레인저스전처럼 상대가 의도적으로 좀 혼전 양상으로 몰고 갈 때 역시 잘 막았습니다. 경기 양상에 상관없이, 상대의 전략 접근법에 상관없이 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초반에 정말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좋은 흐름 다음 경기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상대는 세리아에서 만나는데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 밀란입니다. 기대가 되죠. 볼리였습니다.